혹시 금속처럼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새, 날지 못하는 거대한 앵무새, 심지어 전기톱 소리를 정확하게 흉내내는 새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떤 생물은 가장 거친 상상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생물은 자연이 기존의 모든 법칙을 깨뜨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새가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도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새 15종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이함,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한 곳에 모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숫자 1위, 윌슨극락조, 치치니어러스 리스퍼블리커. 아마 처음 본다면 만화 속 캐릭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학명 치치니어러스 리스퍼블리커로 알려진 윌슨극락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놀라운 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디지털 팔레트를 모두 가진 예술가가 직접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는 보석처럼 눈부신 푸른색으로 빛나고 머리 뒤쪽에는 황금빛 광택이 감돕니다. 선명한 진홍색 가슴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꼬리 끝에서 휘어진 깃털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한 쌍의 콧수염처럼 보입니다. 이 신비로운 새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두 섬, 와이게오와 바탄타에서만 서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세계 어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새는 매우 희귀한 종으로 여겨집니다. 열대우림 속식물 사이에 숨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야생에서 이들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히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춤입니다. 수컷은 숲속의 한 구역을 정성스럽게 깨끗이 정리하고 적당한 장소를 선택한 뒤 뛰어오르고 몸을 숙이며 빠르게 머리를 움직이는 복잡한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나뭇가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암컷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컷이 그 공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수컷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이 새는 생물 다양성의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답지만 윌슨극락조는 서식지 감소, 특히 산림벌채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줄어들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의 비디오 게임에서 튀어나온 듯한 살아있는 보석이지만 실제 자연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이 새를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나 독특하고 거의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남습니다. 이는 지구상에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경이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숫자 2위, 카카포, 스트라이가프스 헤브라프틸러스. 고양이만큼 큰 앵무새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며 몸에서는 꽃다발 같은 향기까지 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카카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독특한 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명은 스트라이가프스 헤브라프틸러스이며 뉴질랜드가 원산지입니다. 카카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앵무새입니다. 성체 한 마리는 최대 4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녹색 깃털에는 노란색 반점이 가득해 식물 사이에서 완벽하게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카카포가 완전한 야행성이라는 사실이며 대부분의 다른 앵무새와 달리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개는 작고 비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오르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균형을 잡는 데에는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땅에 내려앉기 전에 짧은 거리를 활공하기도 합니다. 카카포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특징은 채취입니다. 몸에서는 꽃향기와 비슷한 달콤한 냄새가 나며 이것은 카카포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포식자를 피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포의 번식 방식 역시 매우 특별합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땅에 얕은 웅덩이를 파고 멀리서 울려오는 북소리처럼 깊고 낮은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몇 시간, 심지어 몇 주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부밍이라고 불립니다. 안타깝게도 카카포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개체는 약 250마리에 불과하며 각각의 개체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보호되는 보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카카포의 이야기는 독특한 생명체를 지키기 위한 보존 노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이하고 사랑스러우며 감동적인 카카포는 마치 동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새입니다. 하지만 이 새는 완전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 3위, 작은 홍학 퍼니코너즈 마이너. 홍학이라고 하면 아마 긴 목을 우아하게 뻗은 분홍색 새가 물가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종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홍학입니다. 학명은 퍼니코너즈 마이너입니다. 홍학과에 속하는 가장 작은 종이지만 외모가 주는 매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홍학은 키가 약 80cm에 불과해 일반적인 홍학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대신 강렬한 색채를 자랑합니다. 깃털은 매우 선명한 분홍색으로 마치 몸 안에서부터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짙은 붉은색의 눈은 얼굴 한가운데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루비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조합 덕분에 작은 홍학은 마치 초현실적인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홍학은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며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들은 염분이 높거나 알칼리성이 강한 호수를 선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극소수의 생물만 살아남을 수 있지만 작은 홍학은 이러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주된 먹이는 매우 작은 조류입니다. 먹이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이들의 깃털에 특유의 선명한 분홍색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요? 작은 홍학은 특별한 부리를 이용해 물속에 머리를 거꾸로 숙이는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합니다. 자연적으로 발달한 여과 구조를 통해 물과 먹이를 분리하는데 마치 몸에 내장된 필터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움직임으로 원을 그리며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냅니다. 작은 홍학의 개체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지만 여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감소와 수질 오염,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매우 흔한 것처럼 보이는 생물조차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작고 화려하며 거의 현실 같지 않은 모습의 작은 홍학은 동물 세계에서 크기가 감탄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보석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생명체가 우리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숫자 4위, 흰올빼미가 아닌 가면올빼미 티토 알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마치 불길한 징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비행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조용하고 얼굴은 하얀 하트 모양의 가면처럼 생겨 마치 저 세상에서 온 생명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새는 가면 올빼미이며 학명은 티토 알바입니다. 흔히 단순히 헛간 올빼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에게 평범하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면 올빼미는 남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에 서식합니다.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주칠 때마다 전설 속에서 걸어나온 듯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납작하고 창백한 얼굴과 특별하게 배열된 깃털은 하트 모양을 이루며 일종의 자연적인 포물선 안테나처럼 작용합니다. 덕분에 아주 멀리 있는 먹잇감의 소리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면 올빼미는 밤의 전문 사냥꾼입니다. 비행 소리가 너무나 조용해서
먹잇감 바로 몇 센티미터 앞까지 내려와도 들키지 않을 정도입니다. 날개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으며 깃털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배열되어 소음을 줄여줍니다. 정말로 숲속의 유령과 같습니다. 또 하나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올빼미와 달리 티토 알바는 익숙한 부엉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처럼 날카롭고 섬뜩한 소리를 냅니다. 바로 이 독특한 울음소리가 여러 문화권에서 수많은 미신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올빼미를 보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 새는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며 특히 설치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주된 먹이가 생쥐와 그와 비슷한 설치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대한 검은 눈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올빼미는 머리 전체를 돌려야 하며 무려 270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거의 변하지 않는 표정이 결합되면서 매우 강렬하고 오싹한 외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이야기와 영화, 전설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면 올빼미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완벽하게 결합된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이지만 마치 공포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 새는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우리 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 5위 니코바르 비둘기 컬로이너즈 니커바리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비둘기의 모습을 잠시 잊어보세요. 니코바르 비둘기는 마치 고급 패션쇼 무대에서 막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의 화려하게 빛나는 깃털은 녹색, 파란색, 구리색, 황금색이 어우러져 마치 보석 세공장인이 정교하게 만든 금속 갑옷을 몸에 걸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새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진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코바르 비둘기는 멸종한 새인 도도새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명은 컬로이너즈 니커바리커이며 동남아시아의 작은 열대섬들, 특히 이름의 유래가 된 니코바르 제도에서 살아갑니다. 비행 능력은 있지만 날아오를 때 상당히 무겁고 서투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는 특히 인간이 섬에 데려온 포식자들에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깃털이 빛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것 외에도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목 주변의 긴 깃털입니다. 이 깃털들은 축제용 망토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어 이염 있으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동 방식입니다. 다른 많은 비둘기와 달리 니코바르 비둘기는 숲바닥을 자신감 있고 거의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며 씨앗과 열매, 작은 동물들을 찾아 먹습니다. 날아오를 때는 날개에서 강하고 독특한 소리가 나는데 낮게 울려 퍼지는 포효와 비슷한 소리로 다른 새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안타깝게도 니코바르 비둘기 역시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림 파괴와 사냥, 불법적인 애완조류 거래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일부 섬에서는 보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살아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도도새와 같은 독특한 생명체를 잃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번 보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새. 하지만 니코바르 비둘기는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며 지금도 숲속을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숫자 6위 금개 크리설라퍼스 픽터스. 동물의 세계의 패션쇼가 있다면 금개는 분명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학명 크리설라퍼스 픽터스인 이 새는 마치 상상력에 한계가 없는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처럼 보입니다. 몸 전체는 선명한 붉은 깃털로 덮여 있고 황금빛 깃털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납니다. 목 주변의 깃털은 여러 겹으로 겹쳐져
마치 의식용 투구를 연상시킵니다. 정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사무라이와 같습니다. 중국의 산악지역이 원산지인 금계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는 유럽의 공원과 정원을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 도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몸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색상의 대비입니다. 머리는 눈부신 황금색이고 목에는 갑옷처럼 보이는 검은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가슴과 등은 강렬한 붉은색을 띠며 날개에는 푸른색과 녹색의 금속성 광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화려한데 몸 길이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긴 꼬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에는 날카롭고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금계가 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는 번식기입니다. 수컷은 마치 자연의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듯 행동합니다. 황금빛 깃털을 세우고 몸을 부풀린 다음 암컷 주변을 빙빙 돌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정말 자연이 만든 극장에 어울리는 공연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금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새입니다. 울창한 덤불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위협을 느끼면 날기보다 달려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는 빠르고 민첩하며 매우 경계심이 강한 새가 숨어 있습니다. 금계는 자연에도 극적이고 장엄하며 화려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기에는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생명체입니다. 숫자 7위 트럼펫 백조 시그너스 벅시네이터. 북쪽 지역의 고요한 호수 위에서 순백의 위험 있는 모습이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을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하나의 돛과 같습니다. 바로 트럼펫 백조이며 학명은 시그너스 벅시네이터입니다. 이 새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물새입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아한 모습은 거의 최면을 거는 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 누구도 그 소리를 다른 새의 것으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깊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마치 고대의 트럼펫 소리가 산맥 너머로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가 트럼펫 백조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성체 한 마리는 몸 길이가 1.5m를 넘을 수 있으며 날개를 펼치면 2.5m가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크기만이 아닙니다. 독특한 울음소리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깊고 낮은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새처럼 울지도 않습니다. 마치 트럼펫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냅니다. 한때 트럼펫 백조는 멸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이 종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하얀 깃털과 솜털은 한때 베개 속 충전재와 장식품,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냥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상과 달리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외딴 지역에서는 소수의 개체군이 살아남았습니다. 강력한 보전 노력 덕분에 오늘날 이들의 개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백조들이 다시 호수와 습지 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트럼펫 백조가 평생 한 짝을 이루는 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개 평생 동안 짝을 유지하며 함께 거대한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돌봅니다. 그 모습은 위험 있는 외모와는 정반대로 매우 다정하고 부드럽습니다. 야생에서 트럼펫 백조를 만나는 것은 마치 사라져버린 세계의 한 조각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이 고요함 속에서 지배하던 시대, 바람 소리와 백조의 깊은 트럼펫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던 세계입니다. 이 새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새입니다. 숫자 8위 호아친 어피스 사커머스 호진. 공룡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호아친을 보고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이 독특한 새의 학명은 어피스 사커머스 호진이며
마치 두 시대 사이에 갇혀버린 생물처럼 보입니다. 몸은 닭과 비슷하고 머리 위에는 반항적인 펑크록 스타의 헤어스타일 같은 벼디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특징은 바로 날개에 달린 발톱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깃털을 가진 작은 벨로키랍토르의 발톱처럼 보이는 발톱이 있습니다. 호아치는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 유역의 열대우림과 습지에 서식합니다. 첫눈에 보는 순간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머리 위로 높게 솟은 벼든 마치 록 콘서트에서 막 내려온 듯하고, 붉은 눈과 헝클어진 깃털은 야생적이고 거의 선사시대 생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새끼를 관찰할 때 나타납니다. 생후 천몇 주 동안 새끼 호아치는 각각의 날개에 2개의 기능성 발톱을 발달시킵니다. 이 발톱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기어오르는 데 사용되며, 물에 떨어졌을 때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파충류와 고대 조류의 조상 사이에 존재했던 먼 진화적 연결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독특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냄새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호아치는 소화기관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악취새, 스팅버드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잎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소화하는데, 이는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며 흔히 배설물 냄새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특징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강한 새를 먹고 싶어하는 동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상한 특징은 호아친이 비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오르거나 서투르게 뛰어다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날아갈 때도 움직임이 무겁고 혼란스러워 마치 자신의 몸이 정말 새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생물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호아치는 확실히 진화의 독특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생물과 닭, 그리고 반항적인 영혼이 하나의 생명체에 결합된 듯한 존재입니다. 만약 판타지 그림 속에 등장했다면 누구나 단순히 상상력이 만들어낸 생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아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살아있습니다. 시끄럽고 독특하며 완전히 현실에 존재하는 새로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조류의 거의 모든 규칙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숫자 9위, 금조 매니어러 노바이어 할랜디이.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대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금조 또는 리라새 매니어러 노바이어 할랜디이는 고대의 리라 악기를 닮은 독특한 꼬리만으로도 놀랍지만 자신이들은 거의 모든 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전동 드릴 소리,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보음, 그것도 가능합니다. 카메라 소리, 전기톱 소리, 개 짖는 소리,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까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소리와 그보다 더 많은 소리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주새는 마치 목구멍 속에 하나의 녹음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조는 호주 남동부의 습한 숲에서 살아가며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처음 보면 갈색 깃털 때문에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컷이 거대한 음악 부채처럼 생긴 리라 모양의 꼬리를 펼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길고 휘어진 대칭적인 깃털이 우아한 아치를 만들고 수컷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깃털이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번식기 동안 수컷은 몇 분 동안 이어지는 공연을 펼칩니다. 춤을 추고 고대의 악기처럼 꼬리를 펼친 뒤 주변 환경에서 들은 다양한 소리를 복제해 하나의 교향곡처럼 만들어냅니다. 다른 새들의 소리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흉내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녹음에서는 금조가 카메라 소리, 벌목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전동톱 소리, 경보음, 심지어 아이들이 놀면서 내는 소리까지 흉내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자연 속에 살아있는 녹음기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기이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수컷은 자신이 가진 소리의 저장고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며 암컷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더 많은 소리를 배울수록 더욱 매력적인 수컷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금조는 진화가 단순히 아름다움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의 예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노래하고 영감을 받은 예술가처럼 춤추는 새. 영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놀라운 생명체이지만 실제로는 호주의 숲속에서 지금도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완전히 현실의 새입니다. 숫자 12. 하피독수리, 하어피어 하어피저. 만약 아메리카 대륙에 맹금류 세계의 왕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피독수리일 것입니다. 학명은 하어피어 하어피저이며 이 이름은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새의 모습을 결합한 그리스 신화 속 괴물인 하피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 번만 바라보아도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피독수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독수리 가운데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독수리류에도 속합니다. 날개를 펼치면 최대 2.5m에 달하고 몸무게는 9kg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발톱입니다. 길고 굽어 있으며 매우 두꺼운 발톱은 마치 사람의 손가락처럼 보이고 때로는 곰의 발톱보다도 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힘 덕분에 하피독수리는 높은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원숭이와 나무늘보,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주로 멕시코에서 브라질에 이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이 새는 매우 은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무 사이를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거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날아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우아한 회색 깃털과 왕관처럼 솟아오를 수 있는 벼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시간 너머까지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최면을 거는 듯한 눈빛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강렬한 표정은 고대부터 수많은 전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피독수리가 만들어내는 존재감에는 거의 초자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새는 단순히 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서식지 파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어 야생에서 실제 개체를 만나는 일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피독수리는 여전히 장엄한 야생 자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늘의 여왕. 하피독수리는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날개 달린 전설입니다. 숫자 11이 노랑볕바위 띠기 펭귄 요디프티즈 크리서컴. 펭귄을 떠올리면 아마 검은색과 흰색의 정장 같은 몸, 서툴게 뒤뚱거리는 걸음, 그리고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환경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랑볕바위 띠기 펭귄, 학명 요디프티즈 크리서컴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거의 모두 깨뜨립니다. 남쪽의 작은 바나가인 이 펭귄은 마치 록 콘서트에서 막 뛰쳐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마에서 자라나 양옆으로 뻗은 노란색 깃털은 펑크 스타일의 눈썹처럼 보이며 대담하고 강렬한 개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포클랜드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를 비롯해 남극 인근의 여러 바람 거센 섬과 아남극 지역에 서식합니다. 독특한 외모와 달리 물속에서는 매우 빠르게 헤엄치는 펭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가운 물과 바위 사이를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연체동물과 물고기, 오징어 등을 사냥합니다.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천 마리의 개체가 바위투성이 해안에 모여듭니다. 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마치 거대한 집단 시위에 참가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 역시 외모만큼이나 독특합니다. 높고 날카로운 울음이 바람 속으로 울려 퍼지면서 이들을 얼음 세계의 작은 혁명가들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노랑볕바위 띠기 펭귄은 영역을 지킬 때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펭귄이기도 합니다. 다른 수컷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부리와 거친 날갯짓을 이용해 주저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키가 약 60cm밖에 되지 않지만 자신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 진정한 전사처럼 행동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의 개체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소해왔으며 현재는 취약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물 세계에서 생명력과 개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노랑볕바위 띠기 펭귄은 지구 최남단의 외딴 지역에서도 자연은 여전히 스타일과 개성, 그리고 자신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숫자 12위. 벼뚜어. 우산새, 세펄라프터러스 오어네이터스.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숲속, 안개가 나무 사이를 스며들고 다양한 소리가 원시림의 메아리와 뒤섞이는 곳에 마치 부족의 음악가와 다른 세계에서 온 생명체를 결합한 듯한 새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벼수산새, 학명 세펄라프터러스 오어네이터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새의 모습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독특한 벼입니다. 머리 위에서 자라난 커다란 깃털 다발은 마치 고대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정확히 말하면 자연이 만든 우산처럼 보입니다. 우산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영역을 방어할 때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를 정말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목 아래에 매달린 피부 주머니입니다. 이 특별한 주머니는 부풀어 오를 수 있으며 공명장치처럼 작용해 멀리서 울려오는 북소리와 비슷한 낮고 깊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수컷은 번식기에 이 주머니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목 아래의 주머니를 부풀린 뒤 거의 1km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 소리를 냅니다. 마치 숲 전체가 고독한 음악가의 리듬을 듣기 위해 잠시 숨을 죽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울음은 아름다운 선율이라기보다는 최면을 거는 듯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마치 고대의 리듬이 울창한 열대우림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벼은 어두운 색을 띠며 거의 완전히 검은색에 가깝고 새팅 같은 광택이 있어 벨벳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벼수산새는 상당히 겁이 많고 관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며 땅과 포식자를 피해 살아갑니다. 벼수산새의 특별함은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자체를 살아있는 소리의 장치로 활용한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마치 몸속에 북을 하나 장착하고 머리 위에는 축제용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도록 만들어진 듯한 정말 보기 드문 생명체입니다. 숫자 13위. 케찰 페로마크러스 머시노. 중앙아메리카의 습한 숲속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고대인들이 신들이 직접 만들어낸 새라고 믿었던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케찰입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 섬세해 보이는 이 새는 고대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 케찰은 자유와 빛,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바라보면 왜 그런 의미가 부여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찰의 벼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은 마치 섬세한 붓질로 칠한 듯 선명한 붉은색을 띠며 머리와 등은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녹색으로 빛납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색조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꼬리입니다. 수컷의 꼬리깃은 최대 1m까지 자라 몸 길이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를 날아갈 때면 마치 숲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록빛 나뭇가지가 꼬리 뒤로 길게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케찰은 안개가 나무 위를 뒤덮고 숲의 소리가 더욱 부드럽게 들리는 높은 산악 지역에 살아갑니다. 매우 수줍음이 많고 관찰하기 어려운 새이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분위기는 더욱 강해집니다. 케찰의 울음소리는 다소 슬프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달콤한 휘파람 소리가 오래된 숲의 숨결처럼 나무 사이를 천천히 흘러갑니다. 수세기 동안 케찰의 깃털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야의 왕들은 그 깃털을 왕관과 의복, 그리고 중요한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깃털을 얻기 위해 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케찰을 잡은 뒤 몇 개의 깃털만 얻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케찰은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케찰을 새 장에 가두는 것은 자연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케찰은 과테말라의 국가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국기와 화폐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새 역시 서식지 감소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케찰을 직접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케찰은 크게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비행 역시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숲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숫자 14위, 용새 드레이코. 다음에 등장하는 새의 이름은 전설 속 생명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자연이 준비한 거대한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한 의상을 차려입은 듯한 모습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중앙아메리카에 이르는 건조림과 스불림에 살아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보석 같은 새입니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평범한 새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색채와 아름다움, 신비로움이 하나의 살아있는 작품으로 융합된 신화 속 세계에서 튀어나온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마치 움직이는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선명한 붉은 배는 나뭇잎 사이의 등대처럼 눈에 띄며 금속성 녹색의 등은 햇빛 아래에서 푸른 빛을 반사합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에 집착한 예술가가 직접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날개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무늬가 섬세하게 교차하며 마치 아주 얇은 레이스처럼 보입니다. 짙은 눈 주변에는 밝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 언제나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치 숲의 구석구석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시회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우아한 용새는 상당히 조용한 새입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지 않고 뻐꾸기와 비슷한 가볍고 낮은 소리를 내며 그 소리는 광활한 숲속으로 금세 사라집니다. 주로 혼자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치 자신의 외모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새들처럼 땅 위를 걷거나 뛰어다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리는 주로 나뭇가지에 매달리고 앉아있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이동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생활하며 나뭇가지 위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다봅니다. 마치 숲을 지키는 화려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번식기에는 수컷과 암컷이 함께 새끼를 돌봅니다. 썩은 나무줄기 안에 만들어진 나무 구멍에 둥지를 짓고 그곳에서 숲의 미래를 이어갈 작은 보석들을 키웁니다. 우아한 용새는 특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깃털에 반사되는 모든 빛의 반짝임과 차분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세밀한 외모 하나하나에서 이미 우아함이 드러납니다. 이 새는 자연이 생명체에게 조용하지만 장엄한 아름다움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숫자 15위, 보라색 가슴 청서조, 램프로터너스 퍼퍼리어스.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새를 상상해보세요. 마치 액체 크롬으로 온몸을 덮었거나 무지개빛으로 반짝이는 페인트를 몸에 칠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램프로터너스 퍼퍼리어스, 눈부신 금속성 보라색 가슴으로 유명한 새입니다. 거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이 새는 동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시각적 장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깃털은 빛의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색을 반사합니다.
가슴은 짙은 보라색을 띠고 날개는 전기처럼 선명한 푸른빛을 반사하며 등은 에메랄드빛 녹색으로 변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황금빛 반사광까지 나타납니다.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더라도 사람을 압도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색은 일반적인 색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금속성 광택은 깃털의 특별한 미세 구조 덕분에 나타납니다. 이 구조가 빛을 프리즘처럼 분산하고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페인트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순수한 광학 과학 그 자체입니다.